또 이런 거를 또 나라 사랑, 나라 자랑을 본격적으로 하는 송작가 TV에서만 알려드려야 되는 얘기를 갖고 왔군요. 네. 역사상 어제 온 거 내가 잘못 열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뭐 사상 최대 어제는 뭐였죠?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올해는 다 합쳐가지고 299일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넘었다. 네. 역대 최단기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또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해냈다. 네. 나라 망한다던 언론은 이런 뉴스는 또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게 저 구석에 가져 있고 앞에 내놓는 거는 무슨 뭐 우리나라가 4%뭐 성장률이 돼야 되는데 뭐 어쩌고 그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 오늘 뉴스공장에서 교황 이야기 나왔다고 진지님이. 뭐 우리가 얘기하고 지나간 거 뭐 아직 거. 누가 나중에 가서 뭐 점을 쪄먹든 별 관심은 없는데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299일이니까 앞으로 60일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올해가. 그렇죠. 올해가 더 남았죠.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1조 2천억 달러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요게 지금 무역이 1조 달러 넘은 거고 수출액이 5,122억 달러 그리고 수입액이 4,878.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지. 전체 무역액이 1조를 돌파했습니다. 일단 수출액을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을 때, 약속하게 내기했을 때 6,500억 달러 받잖아요. 그렇죠. 이건 확실히 내가 이겼어. 6,500억. 요 추세로 가면 무조건 6,500억 넘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매일 방송에서 나와갖고 대통령 하겠다는 놈들은 나라 경제 망했다고. 그래서 무슨 근거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네 나라요, 지네 나라. 일본. 일본이 망했다고? 일본은 망했지. 그건 맞네. 예, 일본이 확실히 지금 그 여러 가지 풍수해나 그 자동차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좀 붕괴 상황에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아니 왜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라가 망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299일이 걸렸는데 이게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5년 만에 역사상 가장 빨리. 이게 단군 이래 최고로 많이 수출한 거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50년대로 굳이 꾸려다가 낮춰서 잡는 거야? 역대 최고 빨리. 왜냐하면 뭔가 기자도 늘 자꾸 헌정사상 이래 최초 뭐 단군 이래 뭐 최대 뭐 이런 얘기가 너무 지겨우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제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 최대는 또 어디였냐? 또 문재인 정부. 당연하죠. 문재인 정부 2018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네. 그 2018년에 선거해갖고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직전에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도대체 2018년 일을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사실 그 반등 효과도 있긴 있어요. 작년에 좀 주춤했던 것도 코로나가 있고. 좀 주춤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2018년에 우리가 정말 극적인 성장을 했었던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그걸 전혀 몰랐어요. 뭐가 있었죠? 아니 2018년에 경제 체제나 수출이 그렇지. 그만큼 엄청난데 2018년에 경제 잘 됐다는 소리를 우리도 그때는 방송을 안 했어. 몰랐지 우리도. 왜냐면 경제 관련된 기사가 거의 이슈들을 없어요. 안 다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외교하고 다니실 때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박근혜가 얼마나 대기업들한테 뒤통수 쳐먹었습니까? 돈을 얼마 먹었어요? 그걸 버티다 못해서 지금 재용이가 지금 송작가 TV 데일리 방송을 2018년, 2017년부터 했었어야 했어. 그랬죠. 네, 그랬어야 이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때는 이제 무역이 1조 제가 달러에 자꾸 우리 멘트 잘라 먹어. 걸린 시간이 320일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때보다 21일 더 앞당긴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한 무역 규모도 9년 만에 세계 8위. 우리나라가 세계 8위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왜냐하면 6, 7위가 비슷비슷한 놈들이에요. 지난해 9위였고요. 네. 우리가 5위로 내년 이후부터 극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내년에 합니다. 5위로? 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여건을 극복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섬나라니까.
네네네네.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요.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광개토왕 시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광개토왕 때 단군 전이 아니 단군 이래로 따지냐면 그때 정확하게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뭐야? 내가 그 당시의 역사적 사료를 봤을 때 네. 전 세계 무역 규모의 50% 가까이를 고구려가 해냈던 시절이에요. 네. 진짜. 어. 그래서 오죽하면 코리아야. 그렇지.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다 붙여.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이게 사람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국경이 전 세계 모든 문명권하고 다 접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미국 따위 이런 나라는 없었어. 하지만 중동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른바 조금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모든 문명권 국가들은 고구려에다 물건을 수출하고 고구려에서 물건을 받아 수입을 했단 말이야. 그때 그러한 웅비를 펼칠 수 있었고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고구려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대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저쪽 위쪽에 있었지. 그렇지. 아. 근데 우리가 정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가 단일 경제 체제로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2022년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걸로 봐요. 21년 안에 정리해서 우리도 이제 섬나라를 떠나갖고 대륙에 인접해 있는 국가로 변모하게 된다는 거야. 전 세계 4대 강국들을 전부 다 우리가 경제 강국들을 다 우리가 직접 국경을 대면하고 무역으로 육로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수출 실적 우스운 수준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때 2018년에는 그 반도체 호황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선, 스마트폰 뭐 이런 다른 주력 산업도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5년 연속 5천억 달러 이제 행진을 이어갔고 이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K 방역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방역 체계와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이 이 수출 회복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못 해갖고 셧다운을 되고 공장문을 닫았다고 하면 아유, 그러면 이 안 좋은 되지. 호기를 다 날렸을 겁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네. 중요합니다. 어떤 정부가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통신 그 교환원 센터나 쿠팡 같은 데서 일 터질 때 끝났구나 이제. 이제 진짜 기업 단위로 셧다운 들어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공장이나 회사 하나를 완전히 방역 인원들이 둘러싸고 그 안에 있는 3,000명 넘는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와갖고 반나절 만에 검사를 다 마치는 걸 보고 우린 뭐라도 해내겠구나. 설사 감염자가 5,50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라도 우리는 이 국난을 이겨내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 자신감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에 광개토 문왕으로 불릴 것이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연토를 대륙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세계 2위에 올려놓는 저는 G2 국가 대한민국 5년 안에 된다고도 말씀드리지만 그만한 수준으로 올려놓는 계기가 올 연말에 정전협상과 평화협상을 통해서 얻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전 선언이 되면 네. 자, 그 반도체는 올해 2분기 반도체 메모리 이 매출 세계 1위 그리고 조선도 4년 만에 수출액 1위입니다. 근데 이제 수주 금액이 1위고 수주량은 2위예요. 근데 우리 언론이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수주량이 2위라고 우리나라 조선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엄청 써댔거든요. 그 한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예. 금액은 1인데 금액은, 양이 적으니까 톤수가 떨어져 갖고 중국에 우리 중국에 뭐, 밀렸다고 지난주에 기사를 썼었죠. 수주 금액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리고 스마트폰도 1위고 점유율 1위. 아이폰을 제꼈어요. 되게 신기하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선박, 2차 전지, OLED, 바이오 헬스 뭐 이런 모든 항목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했고 그다음에 한류가 확산이 되면서 농수산식품, 그다음에 화장품, 가전,
까지 수출이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그 생산 품목이 옛날에 10대 품목으로 가다가 13대 품목으로 가다가 지금은 25대 품목으로 늘고 있을 정도로 어제 중소기업은 20대 품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20대 품목이 넘어설 정도로 늘고 있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서 네. 네, 대한민국의 물건들이 팔려나가고 있다. 다 지금 농수산식품하고 화장품 수출도 역대 최대치. 그다음에 가전은 11년 만에 최대 증가율. 이렇게 근데 도대체 어딜 봐서 경제가 나쁘다는 거야? 뭘? 아, 이해를 알 수 없는 멘탈이에요. 아무튼 네. 이런 소소한 소식, 소소해 이런 거 왜? 너무 소소하다. 이제 너무 당연해. 그렇죠. 늘 전교 1등만 하던 내가 음. 이제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내가 100점을 맞다가 99점을 맞아왔을 때 그때 난다는 거지.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럴 거예요. 너 늘 100점 맞다가 해이해졌어. 너 이렇게 되면 70점 가는 건 금방이다. 라고 지랄을 떨 거기 때문에. 아니지.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99점 언론이 그 짓을 한다고. 99점 받으면 야, 쟤 망했다. 성적이 10%나 떨어졌다고. 뭐 이따위로 기사를 써내갈 거이다면 5기라도 이 기록 갱신 행진 이 네. 행진을 계속 계속 해나가야 해야 돼요. 돼. 이거 있을 때마다 아. 제가 소개를. 난 그래서 참 그 운동선수들이 불쌍해. 왜요? 그 장대 높이뛰기 같은 거나 이런 거 1cm씩 딱딱 올리는데 아, 달리기 선수들은 0.0몇 초. 0.1초를 땡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기록이 안 나오면 게을러졌대. 전성기가 지났대. 그럴 수 있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성기, 더한 신기록을 세워가는 대한민국이 네.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자, 다음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했군요. 네. 아이, 지휘식 가실 게 내일인데 굳이 또 아세안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네, 네. 한 아세안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의를 했는데 모두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아세안이 더 뭐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은 아세안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한국은 2017년부터 해온 신남방 정책과 지난해 발표한 신남방 정책 플러스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세안의 이제 코로나19 대응 기금에다가 5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난해 한국, 중국, 일본이 이 기금을 약 100만 달러를 냈거든요. 우리나라가 100만 밖에 안 냈다고? 네, 그러니까 12억 원 정도를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추가로 59억 원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5배로 늘려준 거네, 우리가. 네. 근데 제가 이러한 발표를 똑같이 하는 사람을 1년 전에 봤습니다. 응? 시진핑 주석이 네.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아 진짜로? 1년 전에 했었습니다. 거의 문구가 비슷해요. 아세안에다가? 아세안에다가. 그래서 신업에 갖다 쓰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네. 경제 지원 해준다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만 네.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다 욕먹고 있어요. 어디서 물백신 줘가지고 초기 방역도 못하게 다 망가뜨려 놓고 그렇죠. 무슨 뭐 호흡기니 뭐 마스크 이런 거 대준다 그러더니 쓰레기 줘놓고 나중에 차관으로 다시 또 상계시켜버리고 이따위 짓거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국 정도의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갖춘 국가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따랐다가 이 동남아시아가 이렇게 방역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 중국 탓이 커요. 아유 뭐 동남아만 무너뜨렸나요? 남미도 비슷했죠. 네. 난리가 그 났지. 당시에 서방 국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 호소를 하고 그나마 이제 백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미주에다가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들이 다 해준다 그랬거든. 그래갖고 나만 믿어, 내가 해줄게, 난 싸게 해줄 거야, 나 공짜로 줄게, 이런 식으로 털어먹어갖고 결국 그 국가들이 셧다운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론들이 뭐라고 기사 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선진국들이 백신으로 나라와 문을 꽁꽁 걸어 잠글 때 중국은 백신 외교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확장을 통해 갖고 그 당시 커 올라오던 중국 경제의 경쟁자였던 동아시아의 제조업을 1년 동안 완전히 망가뜨리는 데 성공한 거야. 근데 그 수혜를 지들이 봤어? 못 봤어. 왜? 지들도 10억 도스 이상을 자국민들한테 먼저 풀었는데 셧다운을 못 막았거든. 결과적으로 그 수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아이폰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었던 얘기는 아이폰이 안 팔려서가 아니에요. 아이폰이 주문은 받아놨는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생각을 거죠. 못한 거야. 공급을 못 해준 거야. 아, 동남아에 많지 맞아 공장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많은데 물건 나오는 건 한국밖에 없으니까 에이씨 그냥 한국 거 갖다 팔자 이렇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간 영업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뭐 보니까 시노백 백신이 공급된 인도네시아가 확진자가 424만 명, 그 다음에 필리핀이 276만 명, 말레이시아가 243만 명, 뭐 이렇게 진짜 시노백이 이건 좀 완전 무리였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 그 그거 아닌가? 남미에서 중국 백신을 제일 먼저 받아서 칠레. 칠레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7, 8천 명씩 나오는 거. 지네 막 백신 접종률 우리가 제일 빠르다 이러고 막 거의 다 돼가고 있다 이랬는데 갑자기 7, 8천 명씩 막 나오니까 백신 맞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무섭다. 마스크를 싸게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그게 더 나았겠다. 그게 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진짜. 물 백신 뿌려놓고 안심해 걱정 마 이렇게 만들어 버려 갖고 아예 초기 방역을 할 아예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린 거야. 정말 칠레 정부는 그 백신만 정말 철석같이 믿고는 진짜 이거면 우리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진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팬데믹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진짜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빨리 백신 국산화를 해야 지금 이제 그 모더나 화이자는 아직도 원가 20배 이상을 받고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아이고. 안 내려가요 백신 가격이. 4달러 이 햄버거 가격이잖아. 롯데리아 햄버거 가격인데 여기서 4달러. 안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냉동 서프라이 그 채널까지 전부 다 갖추려고 하면 체인. 후익은 이 후진국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예 그 코로나에서 방역에서 풀려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산 그 상온 보관이 가능한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백신 치료제 같은 것들이 빨리 보급되지 않으면 이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지금 계속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나라들이 못 하고 있는 게 관광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데 전부 다 이제 유명 관광지들이 다 망한 거고 그것 때문에 외화 소득이 확 줄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산업을 일으키려면 원자재를 수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원자재를 달러 말고는 살 수가 없어. 자국 화폐로는 이걸 팔지를 않는다는 거지. 아니 누가 그 나라 돈 받고 물건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 돈을 갖고 지금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달러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관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관광이 끊어지고 나면서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나라 내 달러를 딸딸 긁어 모아도 원료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달러를 통하든 뭘 하든 달러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시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고 자국 내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풀렸는데도 시중에 달러가 마른 이유가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지금 그 관광으로 교류가 끊어져 버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산업을 돌리기 위한 기초 원자재를 살 수 있는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제외한 원자재만이라도 디지털 화폐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동참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대한민국하고 정말 잘 관계를 맺어가지고 저기 우리 원자재 퍼가시고 대한민국 물건 주면 안 되시냐고 물물 교환.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원자재도 우리가 필요하진 않거든. 딱히 뭐. 딱히. 아니 왜냐면- 다 퍼가셔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저기 그 폴더 폰 하나 이렇게 건네주게 되면 걔네들은 철광석을 산더미로 줘야 이게 이제 맞교환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원자재만이라도 에너지만이라도 통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화폐가 필요하다는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아시아 그 경제 공영체의 숙제가 된 거야. 우리 이게 달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석유가 없고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원재료가 없다. 없는 이유가 뭐냐? 달러가 안 돌기 때문이야.
결국은 방역이 안 되면 이 나라들은 관광이 안 되고 관광이 안 되면 이 산업을 국제 무역을 되살릴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거죠. 경제가 아예 안 돌아간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한국처럼 완벽한 방역 체제, 그 안정적인 체를 갖추는 거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씩이라도 줄어든다,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쪽 국가들이 보기에는 정말 신 같은 정제지. 방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전 세계 백신도 한국에서 다 만들고 있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의존도, 추앙, 한국을 중심으로 아까 문화라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왕이면 나 나무 한국에 팔고 싶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백신이나 보호금 용품이나 이런 거 가서 받고 싶어. 한국 기업 투자 받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이 더더욱 강렬해질 수 있는 계기에 요때 아시안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방역으로 구해줄 것이다라는 구원할 희망을 줬다는 것이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어제죠. 한 캄보디아 FTA를 맺었고요. 그리고 한국 필리핀 FTA도 조속히 발효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회의의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도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협력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브루나이가 그나마 돈이 좀 있는 나라고. 브루나이는 부자 나라지. 네, 브루나이 국왕이 또 세계 그 갑부 중에 한 사람이라서 아니 그냥 그 나라의 재산이 모든 다 재산이 자기 자기 거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국왕이 선심이 좋은지 설날만 되면 불러갖고 돈 주잖아. 돈도 주고 60만 원씩 세뱃돈도 주고 궁궐에 와갖고 뷔페로 간식도 먹여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훌륭한 국왕이잖아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아마 미녀들 모아가지고 또 파티도 여시고. 헐. TV 중계도 해주시고 뭐야? 오프라인으로만 하기 아쉬울까봐 네. 아무튼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이 양반이 이 백신 관계된 아시안 국가들을 구해보려고 지금 의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미국세도 있고 뭐 러시아 얘기도 있고 다 있지만 한국만이 진짜구나 라는 결론을 아시안 국가들이 이제 새겨가고 있어요. 이러면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하고 거래터서 눈탱이에 맞았던 아세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는 그쪽에는 손도 안 벌린다 라는 방식으로 내년에도 더더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9월 30일 기사인데 머니투데이에 우리도 화이자 맞자 동남아 남미 물 백신 논란 중국산 손절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산을 살려다가도 취소하고 다시 화이자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효과도 지금 다른 거가 이제 시노백의 10배 정도 좋다. 그러니까 10배가 안 좋은 거지 시노백이. 아이씨. 예, 그렇게 이게 나오고 화이자 있습니다. 98%라고 그러는데 10배가 안 좋으면 9%인 거야? 효과가? 그 정도면 근데 몸빵인데?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빵으로 이겼는데 10배래잖아. 백신 탓이 되는 그냥 거지. 그렇지. 백신 네. 덕분에 이겨낸 것처럼 되는데 실은 그게 플라시보 효과였다. 네. 그렇습니다.